그날 식탁 위에는 늘 놓여있던 두 번째 찻잔이 없었다. 그걸 보고 나서야 가슴 속에서 뭔가가 움켜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혼자였던 삶에 익숙해져 있었지만 그 순간 나는 그 침묵이 내 안에서 너무 커져버린 것처럼 느꼈다. 어쩌면 그동안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느니는 천천히 일어나 차가운 바닥을 밟았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찬 기운은 이제 그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이 되었다. 은희는 늘 그랬듯이 조용히 아침을 준비했다. 오래된 찻 주전자가 물을 끓이고 그 물소리만이 방 안을 채운다.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정적에 속아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조용한 집, 차가운 바람, 그리고 물소리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저 시간이 흘러갔을 뿐이었다. 손목에 느껴지는 약간의 통증이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그녀의 몸도 조금씩 늙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차를 마시며 은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그저 그 속에 담겨있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그때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여행 사진. 그 사진 속에서 그가 웃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리움이 뭉클하게 밀려들지만 은희는 그것을 다시 돌려놓았다. 그러다가 은희는 문득 마음 한구석에서 끓어오르는 외로움을 느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이 집에 홀로 남아 있었다. 은희는 작은 일상에서 찾아오는 차가운 고독을 느꼈다. 그리고 이번엔 그 고독이 그냥 고립된 게 아니라 자신이 이 고독을 선택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삶의 한 부분을 고의로 빼앗긴 것처럼 은희는 그 침묵을 두려워하면서도 점차 그 침묵이 내게 필요했던 시간 같다고 느꼈다. 가끔씩은 이 고독이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 듯이 다가오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은희의 오랜 친구인 서미정이 연락을 해왔다. 은희야? 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치겠어. 우리 한잔 할래? 그 말을 듣고 은희는 한동안 머뭇거렸다. 대체 요즘은 얼마나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던가. 미정은 늘 활기차고 외향적인 성격이었지만 은희는 이제 그런 만남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할까봐 그렇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그럴까? 언제가 좋을까? 은희는 대답했다. 약속을 잡고 몇 시간 뒤 은희는 미정과 함께 근처 술집에 앉아 있었다. 미정은 은희의 고요한 모습을 살짝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요즘 어떻게 지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지.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잠시 입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그저 잘 지낸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대답은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은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냥 혼자 있는 시간이 많네. 그 대답은 은희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다. 은희는 이 나이가 되고 나서 혼자 있는 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그 익숙함 속에서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미정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나이에도 소개팅 어플을 많이 쓰더라고. 난 벌써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 재미있어. 미정은 그 말을 하면서도 별다른 어색함 없이 웃었다. 은희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는 얼른 고개를 저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할까. 그러자 미정은 고개를 살짝 흔들며 대답했다.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없잖아. 그 말을 듣고 은희는 잠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나이 듦에 대한 그 숨겨진 두려움, 그리고 혼자 살아가는 외로움이 은희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은희는 그 후로 친구들이 그녀의 스마트폰을 들고 소개팅 어플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다. 난 그럴 나이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들이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기 시작하자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살펴보니 어플이 설치되어 있었다. 은희는 삭제하려고 손을 뻗다가
갑자기 한 번만 열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화면 속에는 나이가 지긋한 신사들의 프로필이 나왔다. 낯설고 어색한 세계였다. 은희는 잠시 그것들을 둘러보며 무언가 웃음이 나왔다. 이게 무슨 일이람. 그런 생각을 하며 어플을 닫고 나왔다. 그 후로 며칠 동안은 그 어플을 다시 열지 않았다. 그저 친구들과의 우픈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날 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 은희는 몰랐다. 그녀의 인생이 그 작은 어플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걸.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조용하게 지나갔다. 하지만 그 어플을 삭제하지 않았던 그 작은 행동이 은희의 삶에 미묘한 변화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은희는 그것이 바로 그녀가 갈 길의 첫 번째 단추임을 알지 못했다. 은희는 그날 밤 휴대폰 화면을 열어보았다. 약간의 혼란과 긴장감이 어른거렸다. 화면에 나타난 몇몇 신사들의 사진과 프로필들, 그리고 한 줄로 써놓인 간단한 소개글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일인가? 은희는 자꾸만 질문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그 질문은 한편으로 그녀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무엇인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오래도록 고요한 일상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 낯선 감정들이 밀려들었다. 며칠 동안 은희는 그 어플을 열어보는 일이 반복되었다. 사진을 다 들여다 다시 열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그러다 결국 그녀의 손끝에 미세하게 떨림이 느껴졌다. 그냥 연락해보자. 이은희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결심했다. 마음속에서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그를 선택했다. 불안과 의문이 그녀를 사로잡았지만 은희는 깊은 숨을 쉬고 메시지 보내기를 눌렀다. 하루가 지나고 그로부터 답장이 왔다.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여행 중입니다. 게장 정식 먹으러 같이 가실 분이 필요했는데 함께 가면 좋겠네요. 그 말이 은희에게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켰다. 그동안 그녀는 이 어플에 대해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가지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새 그 대화 속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다. 김영호는 대단히 자연스럽고 정중한 사람이었다. 은희는 그의 따뜻한 말 속에서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인연을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은희는 식당에 가기로 했다. 그녀는 약속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바람이 차게 불었지만 그 공기 속에서 어딘지 모르게 기대감이 더 크게 느껴졌다. 은희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가볍게 목도리를 풀며 김영호 씨를 기다렸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멀리서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은 사람이 다가왔다. 김영호였다. 그의 첫 인상은 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친절했다. 얼굴에 살짝 스친 미소가 은희의 마음을 녹였다.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그가 물었다. 은희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니요. 방금 도착했어요. 그들의 첫 만남은 그렇게 평범하게 시작되었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흐른 뒤 김영호는 자리를 잡으며 메뉴를 보고 있었다. 은희는 그가 음식을 고르는 모습에서 안정감을 느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고 첫 만남에서 느꼈던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김영호는 은희에게 자신이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를 이야기했다. 사실 동창회 모임으로 왔었는데 친구들이 급하게 돌아가면서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은희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그들의 대화는 점차 이어지며 은희는 서서히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삶의 마지막 국면에 접어든 두 사람은 어느새 각자의 고독과 그리움을 공유하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은희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이 어쩌면 이와 같은 시간 속에서 치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이 게장 정식 정말 맛있네요. 김영호가 말했다. 은희는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혼자서는 잘 먹지 않아요. 이렇게 나누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순간 김영호는 은희의 눈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진지했다. 은희는 그 눈빛 속에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잠시 산책을 하기로 했다. 바다를 향해 걷는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안정감이 있었다. 은희는 바다를 보며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이렇게 걷는 게 좋네요. 나도. 공기도 다 편하네요. 김영호가 말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를 느끼네요. 그때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은희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 질문이 그녀에게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은희는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도 사실 조금 두려워요.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는 게 그 말에 김영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서로를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은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요. 저녁이 되어 둘은 다시 식당 앞에 섰다. 은희는 살짝 긴장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김영호가 그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차 한잔 할까요? 그래요. 저도 그게 좋겠어요. 은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그 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그 변화가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로 김영호와의 만남을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시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며 자신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띄었던 한 메시지가 있었다. 혹시 내일은 시간 괜찮으세요? 은희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잠시 고민했다. 은희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혹시 내일은 시간 괜찮으세요? 김영호의 메시지였다. 은희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마음 깊은 곳이 살짝 저려왔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무심코 답장을 쓰려던 손이 멈췄다. 내일의 생각만 해도 긴장되는 하루였다. 어쩌면 그녀는 그 답장을 보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혼자 지낸 시간에 익숙해져 있었고 혼자만의 세상에서 지내는 것이 나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와 다시 만나려고 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함이 솟구쳤다. 그렇지만 그녀는 결국 손끝에서 메시지를 써내려갔다. 내일 괜찮아요. 은희는 그 문장을 확인하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이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마음속 한 구석에서 새삼 깨닫기 시작했다. 그 다음 날 은희는 그와 만나기 위해 다시 강릉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바람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날의 햇살은 예상보다 따뜻했다. 은희는 그렇게 바다의 여유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기다렸다.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세하게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김영호를 다시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그가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은희는 순간적인 감정을 느꼈다. 그의 걸음이 아주 느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우려를 품은 듯했다. 하지만 그 우려 속에도 조용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김영호는 은희를 발견하자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가 말을 꺼냈다.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은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김영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침묵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어지럽게 흘러갔다. 은희는 그것을 조금 두려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이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함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자리로 안내되었고 커피와 차를 주문하며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은희는 그가 주는 작은 배려에 점차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김영호는 은희에게 따뜻한 차를 먼저 건네며 그녀가 따뜻한 음료를 마시길 기다렸다. 그 작은 손길이 은희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바다도 오늘은 한결 잔잔하고요. 은희는 그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김영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바다를 보며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으니 마치 그동안 고요히 지나온 시간이 모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희 씨도 그런 기분 느끼세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이렇게 잠시 멈추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었죠. 김영호는 잠시 묵묵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혼자 있는 게 편하지만 또 이렇게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어쩌면 그런 마음이 우리 둘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그의 말에 은희는 조금 놀랐다. 그가 그렇게 느꼈다니 자신도 모르게 그 마음이 전해져 오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마음속에서 묵은 외로움이 서서히 흐르기 시작했다. 김영호의 따뜻한 미소와 말은 그녀가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열어주고 있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은희는 조용히 물었다. 김영호는 잠시 고민한 뒤 대답했다. 조용히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마음의 문도 열리고 그때 조금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말에 은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그가 말하는 조금씩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김영호를 바라보았다. 그럼 조금씩 나아가 볼까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렇죠. 천천히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는 것이겠죠. 두 사람은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다. 그들의 만남은 서서히 가벼운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있었다. 은희는 그동안 느꼈던 감정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김영호와의 만남은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만남이 자기 자신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용히 믿어보았다. 하지만 그 순간 은희는 갑자기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녀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과연 진짜일까? 혹시나 다시 일상에 돌아가면 이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에 밀려왔다. 은희는 잠시 말없이 그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그때 김영호가 다시 말을 꺼냈다. 은희 씨, 다음엔 더 길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네요. 이렇게 작은 대화가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은희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다음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조용한 미소를 나누며 바닷바람을 맞으며 걸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은희는 자신도 모르게 한 발짝 더 나아가려는 마음을 확인했다. 그 순간 갑자기 은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녀는 급하게 전화를 확인했지만 그 순간 화면을 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기 전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은희는 잠시 전화를 들고 망설였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번호가 그녀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잠시 고민하다가 은희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은혜 씨, 저 김영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은희는 그 순간 약간 당황했다. 내일... 은희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가 대답했다. 네. 사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요즘 은희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요. 만약 괜찮다면 함께 걷거나 차 한 잔 더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조용히 뻐근해졌다.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서서히 밀려왔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내일은 시간이 있어요. 김영호는 고마워하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죠? 전화를 끊고 나서 은희는 그 순간의 여운을 마음속 깊이 느꼈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 누군가와의 대화가 새롭게 다가왔다. 그런 만남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회피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금씩 나아가고 싶었다. 은희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겼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떠오르며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그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풀려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김영호와의 만남은 단순히 차 한 잔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잃어버린 따뜻함을 다시 찾아가는 작은 첫걸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한 가지 두려움을 안고 있었다. 이 감정이 정말 진짜일까? 그녀는 자신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그동안의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든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위로가 진심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감정이 일시적인 것일지도 모른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걱정이 피어오기도 했다. 다음 날 은희는 다시 강릉으로 향했다. 김영호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가는 길은 전혀 어렵지 않았지만 은희의 마음속에는 조금의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그동안 혼자였기 때문에 누군가와 다시 만나는 일 자체가 큰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일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했다. 그가 기다리고 있을 곳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카페였다. 은희는 그곳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바다의 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날씨가 맑고 바다도 평화로워 보였다. 은희는 그곳에서 한숨을 내쉬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김영호가 들어왔다. 그가 은희를 발견하자 은희는 그저 살짝 미소를 지었다. 김영호는 역시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네, 그렇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운 기분이에요. 은희는 대답하며 그와 함께 앉았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조금 더 가까운 거리를 두고 앉았다. 그리고 잠시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김영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은희 씨, 사실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기뻐요.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은희는 잠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요즘 이렇게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참 그리웠거든요. 김영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자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죠. 은희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대답했다.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누군가와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은희는 김영호와 이야기하면서 서서히 마음이 풀어지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작은 배려와 따뜻한 말들이 은희의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갔다. 은희는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그 감정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고 있었다. 가끔은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요. 김영호가 말했다. 네, 작은 순간들이지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은희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순간 은희는 마침내 그동안 두려워했던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때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희 씨, 사실은 이렇게만 계속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은희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말이 전혀 예상치 못한 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 말 속에는 그녀와의 관계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저도요. 은희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순간 은희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고 확인했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은희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 나타난 번호는 미리 저장된 것이 아니었다. 그 번호는 은희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순간 그녀는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림을 느꼈다. 이 숫자들의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은희는 잠시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다. 그간 나누었던 따뜻한 대화와 김영호와의 만남이 마음에 쌓여가고 있었기에 이 전화가 어떤 일이 될지 두려웠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여보세요? 은희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은희 씨, 저예요. 김영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 네, 김영호 씨. 은희는 잠시 놀라움을 감추며 대답했다. 그동안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김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은희는 그 침묵을 끊으며 말을 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사실 오늘 저녁에 약속이 하나 있어서요. 은희 씨도 시간이 되면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너무 혼자 가기는 아쉬운 일이어서요. 김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희는 잠시 생각을 했고 그제야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김영호가 그녀에게 이번에는 혼자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혼자 지내왔던 은희에게는 조금 불편한 제안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편함을 넘어서기 위한 작은 도전이기도 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 자리가 필요했죠. 은희는 그렇게 대답하며 마음속에서 조금씩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김영호와 함께하는 저녁이 그리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졌다. 김영호는 은희의 대답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요. 은희 씨, 그럼 저녁 6시에 강릉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서 만날까요? 네, 알겠어요. 그때 뵙겠습니다. 은희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끊은 후 그녀는 한동안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김영호와의 만남이 그녀에게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줄 몰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은 그 자체로 은희에게 큰 변화의 신호 같았다. 그날 오후 은희는 일상적인 일을 마치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옷을 고르며 마음속에서 이 만남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졌다. 예전에 비해 더 이상 나이가 들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 만남이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받아들이고자 했다. 강릉으로 가는 길. 은희는 차창 밖의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다. 김영호와의 관계가 어디로 향할지, 그 관계가 어떤 형태가 될지,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점. 다시 말해, 두려움을 넘어서서 이 기회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은희는 입구에서 김영호를 발견했다. 그는 여전히 그날처럼 정장 차림이었다. 그가 은희를 발견하자 그 표정은 밝았다. 그리고 그가 다가올 때 은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영호는 은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은희 씨,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뻐요. 은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저도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 좋네요. 김영호는 은희에게 자리를 안내하며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저는 무엇이든 다 좋아해요. 다만 오늘은 이런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할 것 같아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메뉴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더 편안해졌다. 은희는 점차 김영호와의 대화 속에서 점점 더 자신을 열어갔다. 그동안 숨겨왔던 외로움과 아픔을 조금씩 나누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김영호는 은희의 말을 경청하면서도
따뜻하게 그를 위로해 주었다. 식사를 마친 후 김영호는 은희에게 말없이 일어났다. 그리고는 그녀를 살짝 이끌며 레스토랑 밖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은희는 그 추위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조금 더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바다를 보며 걷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줄 몰랐어요. 은희는 조용히 말했다. 김영호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들은 천천히 걸으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더 알아갔다. 김영호는 은희에게 물었다. 그동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나요? 은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속마음을 꺼내었다. 혼자 있는 시간, 사실 처음에는 참 외로웠어요. 그런데 점점 그 외로움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런 시간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지기도 했죠. 이제는 조금 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김영호는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은희는 그의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 김영호가 은희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은희는 그 손을 잠시 느꼈다. 그가 주는 손길은 따뜻했고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다. 은희는 그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살짝 더 힘을 주었다. 그 작은 힘이 그녀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은희 씨, 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조금씩 천천히 저희 둘만의 방식으로요. 김영호가 조용히 말했다. 은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다. 부드럽게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들은 그 후로 다시 한참을 걸었고 은희는 그날의 의미를 깊이 새기며 마음속에서 가벼운 행복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으며 은희의 마음속 한 구석에는 또 하나의 의문이 피어났다. 김영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그가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의문이 은희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은희는 김영호의 손을 느끼며 걷고 있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것이 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앞만 보고 걸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들리고 간헐적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세상과 연결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하지만 은희의 마음은 그 소음 속에서도 고요했다. 김영호와의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것에 대해 조금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지만 은희는 그 친절이 과연 진심인지 아니면 단지 외로움에서 비롯된 친근함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무심코 그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걸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내가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이 너무나 안정감이 들기도 했다. 김영호의 손에 의지할 수 있다면 잠시라도 자신의 고독을 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영호는 은희의 고요함을 눈치챘다. 그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걷자고 했을 때 은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본격적으로 그녀에게 다가갈 때 은희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다. 김영호는 그 사실을 눈치챘을까? 아니면 그는 그저 또 다른 일상적인 만남으로 이 관계를 바라보고 있을까? 혹시 더 걷고 싶어요. 김영호의 목소리가 은희의 깊은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바다를 향해 걸으며 말을 이어갔다. 대화는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김영호는 자신이 은퇴한 후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가끔씩 느끼는 외로움에 대해서도 말했다. 은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이만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혼자 있는 시간이 좋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피곤해지고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서 김영호는 잠시 말을 멈추며 은희를 바라봤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도 또 다른 외로움을 낳는 것 같아요. 은희 씨는 어떤가요? 은희는 김영호의 질문에 답을 찾으려 잠시 고민했다. 사실 그녀는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냈다. 가족도 친구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 있어야만 모든 것이 편안해지는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나 김영호와의 만남이 시작된 이후 그녀는 이 외로움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게 좋았는데 요즘은 이런 작은 만남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 대답에 김영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누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열려야 한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라갔다. 지금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걸어가던 바닷가에 이른 순간 김영호는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 씨, 지금 이 순간처럼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진지했다. 은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자주 만난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은희는 그에게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다소 얼어붙은 듯했다. 그녀는 무의식 중에 그 말을 피하고 싶었다. 김영호의 진심이 자신에게 닿지 않기를 바랐던 것일까? 아니면 그가 자신에게 주는 관심에 대한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을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씩 사람들이 제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불편해지기도 해요. 아마 그런 감정 때문인 것 같아요. 김영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는 은희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동안 은희가 보였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은희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만남을 놓고 싶진 않아요. 은희는 이어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온화했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결단은 김영회에게 분명히 전달되었다. 저도 가끔씩 이런 만남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조금 더 열려야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영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씩 천천히 우리의 속도에 맞춰서 나아가면 좋겠네요. 그들의 발걸음은 다시 바닷가로 이어졌고 은희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동안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김영호의 진심 어린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녹여가고 있었다. 바다의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은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빠르게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그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익숙한 이름이었다. 정숙 씨. 은희는 놀라서 전화를 받았다. 은희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한데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너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서. 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은희야, 너한테 꼭 말해야 할 일이 있어. 그 말에 은희는 대답하지 못한 채 휴대폰을 꼭 쥐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 중 하나는 우리가 가장 잘 알지 못하는 작은 신호들 속에서 찾아낸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함께 해온 삶에서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된다는 점일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말없이 신호를 보내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신호를 놓치곤 합니다. 그런 신호들이 점차 커져가고 그때서야 우리가 그 신호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들, 돌아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따뜻한 손길, 조용히 함께 나누는 시간이 가장 큰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 누려왔던 사랑과 배려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심은 때로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작은 손길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랑은 멀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서 그 의미가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 얼마나 그 존재 자체가 고맙고 소중했는지를 조금씩 잊고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일상 속에서 쌓이는 작고 작은 상처들,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지만 그런 상처들 속에서도 치유는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미소 하나, 눈빛 하나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더 따뜻하고 진실되게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진 내면의 힘과 따뜻한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가도 우리가 느끼는 사랑과 연민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사랑이란 단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작은 손길을 주고받는 그 자체에 담겨 있는 깊은 감정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더 잘 돌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던 건강의 작은 신호들을 이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 건강을 챙기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충분한 휴식은 단지 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살리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바쁜 일상 속에서 스스로를 놓치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지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을 놓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작은 배려와 사랑을 나눌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 순간들, 서로에게 기대어 하루를 마감하며 느끼는 고요한 행복이 바로 그런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변화들 속에서 진정한 사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소박한 모습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따뜻한 감정을 나누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느꼈던 감동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은희는 다시 찻주전자를 올려놓았다. 물소리가 천천히 방안을 채웠다. 이번엔 그 소리가 어쩐지 조금 더 따뜻하게 들렸다. 1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는 뜻으로 간단히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